네, 키스티 장민석입니다. 예, 앞에 식품연구원의 연구 데이터 관리하는 쪽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부터 이제 전반적인 과정에서 오픈 소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도 저희 그 키스티에서 업무를 하면서 오픈 소스를 많이 활용하게 되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안전하게 오픈 소스를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에소봄이라는 걸 알게 돼서 에소봄이라는 걸 알게 됐고, 예, 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데 나오면은 이제 회사 광고는 한번 해야 되는 거라고 해서 이제 회사 광고를 하겠습니다. 뭐 제 업무도 소개하는 겸 해서요. 키스티 하면은 슈퍼컴 정말 유명합니다. 지금 누리온오옥이 운영하고 있고요. 데이터 하면은 좀 긴가민가 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기관이 실은 1960년대에 혹시 유네스코라고 하시나요? 그 세계 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은 유엔 산하의 교육과 과학을 진흥하는 재단이고, 1960년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은 경제 발전을 이뤄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학기술 관련된 문화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으면은 과학기술을 잘 시킬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컴퓨터가 없던 시절부터 데이터를 관리하던 기관입니다. 그때는 뭐 마이크로필름에다가 뭐 신문지 한 장 크기를 뭐 마이크로필름에다가 요약을 해서 해외에 있는 문헌들을 가지고 오기도 했고, 그리고 혹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DOI라고 ISBN 비슷한 넘버가 있거든요. 키스티가 한국에서 DOI를 발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 넘버 체계를 가지고 메타데이터로 이제 서지 분류 같은 거를 해서 하는 기관이었다가, 이제 우리나라 R&D 모든 보고서와 논문 그 본문은 전부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컴의 부속 시설로서 연구망이 있습니다. 키스티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원래 모든 기술은 군용이나 과학에서 이제 민간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1988년도 때 TCP/IP라고 인터넷 핵심 기술이 되는 건데, 그 랩시드 규모가 아니라 전국 단위로 구축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크레오넷이라는 연구망에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데 오픈 소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리눅스 서버 깔아야 되니까 리눅스 배포판들은 지금 다 만져봤고요. 그 가상화 인프라 운영해야 되니까 오버트나 오픈스택 그리고 셉 같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오픈 소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NMS나 아니면은 이런 문서화를 위한 위키 시스템들이 기본적으로 D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뻑이 나거나 버그가 나면은 DB랑 WAS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DB랑 WAS도 지금 어느 정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MRTG라든지 스모크핑이라든지 NMS라든지 뭐 펍스나라든지 이런 제가 주로 사용하는 NMS 솔루션들, 그런 것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오픈 소스들이 무엇에 취약하냐라고 하면 공급망 공격에 되게 취약합니다. 공급망 공격이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인데 하드웨어 공급망 공격도 있거든요.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라는 그런 무장 단체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삐삐가 페이저가 일순간에 한 1000대 정도가 동시에 폭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스라엘에서 삐삐를 들여올 때 뭐 고성능 폭탄을 뭐 장착했다,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리튬 배터리를 뭐 과열시켜서 폭파시켰다 하는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튼 이 안에 들어가는 컴포넌트 하나가 보안이 취약하게 되면 이제 터집니다. 이렇게 보안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전산이나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CV2024 백도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압축 라이브러리를 레퍼런스 하게 됩니다. 이것도 SSH도 보면은 세션을 용량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션의 용량을 줄이려고 압축 라이브러리를 레퍼를 하는데, 이 녀석의 테스트 코드에 이제 백도어가 들어 있어서 이제 설치가 되는 그런 백도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계정이 없이도 루트 권한을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프트웨어 이런 공급망 공격이 왜 일어나냐라고 하면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복잡한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면은 위에 있는 OEM에서 OEM 소프트웨어 3개가 소프트웨어를 납품받는데, 뭐 1계층, 2계층, 3계층 있죠. 3계층의 라이브러리들이 얽히설키해서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그 라이브러리들이 또 이제 얽히설켜서 다른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존성이 복잡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공격자가 들어와서 어느 한 군데를 털면은 전부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3계층에서 라이브러리 하나만 영향을 받았는데 뭐 2계층에서 5개 라이브러리가 영향을 받고,
일개층에서 5개 라이브러리가 영향을 받아서 모든 제품에 취약점이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log4j라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디버깅 로그를 뿌리는 함수인데 이건 거의 모든 자바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있고 자바 기반의 톰캣 기반의 와스를 돌리는 곳이라면은 이 취약점은 항상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통 것처럼 그렇게 깔끔하진 않고 되게 복잡하고 지저분한 의존성 그래프는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서 문제가 터졌는데 이거 우리가 쓴 프로그램에 참조되고 있는 라이브러리인가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의존성 때문에 보안성 문제를 어떤 보안성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까지 되게 힘이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안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위해서 우리나라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첫 번째는 국정원의 보도 자료입니다. 국정원이 한 3년 전부터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있고 모든 보도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급망이라고 치면 이렇게 7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작년 이제 XZUT일이 터지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제 계속 고지를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컨퍼런스도 이렇게 개최를 했었습니다. 공급망 보안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디플정에도 이제 SVOM을 시범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갔고, 뭐 키사랑 과기부 그리고 디플정이 합쳐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급망 가이드라인이 우리에게 연구 활동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기 노란색으로 의무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의료기기 같은 쪽, 이게 미국 사례인데요. 의료기기 같은 이런 미션 크리티컬하거나 생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녀석은 소프트웨어인데 이 바이너리를 뭐 엑스레이처럼 까서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S봄이라는 게 궁금해집니다. S봄이라는 건 소프트웨어 빌 오브 매터리얼이라고 합니다. S봄을 말하기 전에 BOM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BOM은 제조나 건설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재 명세서라고 해서 이 왼쪽에 있는 아두이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부품이 몇 개 필요한지를 명세한 것이 자재 명세서입니다. 오른쪽은 그 각각의 스펙이랑 개수가 쓰여져 있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에는 이런 자재 명세서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뭐 데비안 리눅스에는 APT라고 해서 패키지 매니저가 있고 페도라에서는 염이나 DNF 같은 패키지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패키지명과 그 버전을 명시하면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시스템에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지 리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파이썬에는 PIP가 있고 자바는 메이븐이 있고 뭐 자바스크립트는 노드 가지고 npm 가지고 이제 잘 관리를 하죠. 네, 이런 거 이제 버전하고 리스팅만 있으면 되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라서 좀 더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메타데이터들을 다른 자료들과 통합했을 때 이제 소프트웨어의 이제 투명성을 확인하고 이제 보안 위험성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약간 코드나 커맨드 라인들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XZUtil 취약점을 일부러 발생시켜서 디텍션하는 그런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보험 도구로는 스위프트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은 컨테이너 이미지나 파일 디렉터리에서 이제 사이클론 DX 형식이라는 S보험을 생성합니다. 예, 그라이프라는 녀석은 이제 S보험을 넣으면 취약점 목록이 나오는 그런 녀석이고요. 버넬은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버넬로 생성한 DB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보면은 이 프로젝트 이 버넬이나 그라이프에서 어떤 DB를 참조하는가를 보면은 알파인 링스, 아마존, 데비안, 깃허브, 뭐 오라클 이런 적도 있고 MVD라는 게 있습니다. 이 MVD라는 게 그 CV를 내셔널 벌너리티 DB라고 해서 이 CV 번호를 할당한 취약점 번호를 할당하는 그런 기관의 이제 취약점까지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오른쪽 하단에 링크가 있으면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쭉 들어가 보면은 이 취약점이 시큐리티로 어느 정도 위험한지, 어느 정도 취약한 시큐리티 그 벌너러빌리티인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PE 넘버가 있습니다. CPE 스트링이 있는데 이게 그 소프트웨어가 어느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특정하는 그런 스트링입니다. 이 CPE 스트링을 보면은 뭐 CPE 버전, 이 메타데이터 버전이 있고 어떤 어플라이언스인지 OS인지 있고 뭐 벤더
벤더랑 프로덕트 명이 있고 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스트링으로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다라는 거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S보험 설치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취약점을 보이려고 하는데 리눅스 레포에서 취약점이 있는 패키지가 이미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보여드려야 돼서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릴 겸 이제 가짜로 취약점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일단 데비안 트릭시 13 버전이고요. 지금 처음에 설치된 버전은 5.6.1로 이제 패치가 되어 있는 버전인데 이걸 강제로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ED를 통해서 DPKG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이게 해당 리눅스 시스템이 들고 있는 패키지 리스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5.4.5.1을 5.6.0으로 이제 강제로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실행시킨 걸 보면은 업그레이드업을 하고 현재 설치된 버전은 5.6.0. 이거는 XZ의 취약점이 있는 버전이거든요. 이걸로 이제 설치가 된 걸로 속였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디렉터리에 대해서 S보험을 생성을 합니다. 사이클론DX 제이슨 형식으로 생성을 했고요. 뭐 JQ 같은 경우는 뭐 포매팅 리프기한 도구니까 별 의미는 없고요. 보면은 리눅스 서버에 거의 기본으로 설치했는데 한 1000개 정도 패키지가 깔려 있고요. 이스케터블은 한 1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파일들을 검사해서 S보험을 생성을 했고 내용을 XZ만 떼서 보면은 뭐 퍼블리셔 해서 누가 만들었는지, 네임 뭔지, 버전이 뭔지 이렇게 써져 있고 이제 라이센스 컴플라이언스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LGPL의 퍼미시브 노 워런티 이라는 정보들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CP 스트링들과 이제 프로퍼티들이 있습니다. 이 CP 스트링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소프트웨어의 어떤 마이너 버전이라는 걸 나타낸 스트링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퍼티로 뭐 스위프트 로케이션이 있는데 여기 카피라이트를 봤다, MD5 체크썸을 확인했다, 스테이터스를 확인했다 해서 이 세 개의 파일을 확인해서 이 시스템에 XZUtil 5.6.0이 깔린 걸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S본 파일을 이제 그라이프에다가 넣게 되면은 이제 취약점 리포트가 생성이 됩니다. 보면은 크리티컬 6개 생겼고 이제 406개는 픽스드 할 수 있으니까 패치를 쳐라. 근데 391개는 아직 패치가 없으니까 패치를 못 친다. 이 보안 취약점을 안고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5.6.0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버전에서 픽스가 되었고 CV 할당된 CV 넘버는 이거고 시비어리티는 크리티컬하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빨리 수행이 되더라고요. 이게 패키지 한 1000개 정도를 이제 서칭을 한 건데 1분 아니 한 3, 40초 내에 이게 서칭이 됐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게 웹에 갔다가 보면 외부 DB를 사용하지 않고 내부에 있는 로컬에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나라고 봤더니 이제 그 그라이프를 실시킨 이 루트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에 1.2기가짜리 SQLite 3 파일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게 현존하는 보안 취약점이 그 보안 취약점이 카탈로그가 1.2기가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까봤습니다. 까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 개의 컬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컬럼은 CV 그 보안 취약점 번호 그리고 패키지 번호 그리고 이거는 데비안의 13 버전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제 픽스는 이렇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네임스페이스별로 이제 이 픽스된 버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XZUtil이긴 한데 뭐 데비안이면 페도라면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쭉 다르게 해서 이 OS에서는 패치가 됐다, 이 OS에서는 패치가 되지 않았다 등등을 이제 OS별로 디스트리뷰션별로 다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DB입니다. 그러면 다른 도구들이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GitHub에서 S보험이라 치면은 약 30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뜹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유명한 스위프트를 안내를 드렸었고 정말 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냐? 깔기 싫다. 이 서버에다 깔기 싫다라고 하면은 만약 이게 빌드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GitHub에다가 액션을 통해서 손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액션이 끝나고 나서 아티팩트들을 다른 길 레포나 아니면은 그런 이슈 리스트에 이렇게 아티팩트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이걸 안 깔고 GitHub 상에서도 S보험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액션이 마음에 드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도커 띄워서 아티팩트 생성해서 박아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커스텀하게 짜셔서 액션을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S보험을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 고려 사항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은 S보험 생성기가 어떻게 S보험을 생성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그 특정 문자를 바꿔서 취약점이 있는 것처럼 속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녀석이 이 생성기가 참조하는 파일들이나 그런 메타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거의 목록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이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건 검사를 못해요. 그래서 보면은 파이썬 같은 경우는 PyEnv, virtualenv나 콘다 아니면 requirement txt 등을 참조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하지 않는 언어는 당연히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CDGen이라고 사이클론-DX의 그 S보험 생성기인데 연구소에서 많이 쓰는 매트랩은 지원 언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트랩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이 S보험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약 사항들이 어떻게 있는지 읽어보시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교차 검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에 54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툴로 돌렸을 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스위프트로도 하고 사이클론 DX를 두 개를 돌렸는데 정확히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몇 개 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2개 이상의 툴을 돌려서 교차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앞서서 한 300개 정도 되는 프로젝트들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어떤 프로젝트는 제너레이트는 스위프트를 쓰고 거기 웹 UI를 입힌 거 있어요. 웹 UI를 입힌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같은 제너레이터를 쓰면 결과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S보험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그런 플랫폼에 제너레이터를 뭘 쓰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툴을 쓰지는 않는가를 이제 플레이워크 단에서 확인을 하셔야지 제대로 된 교차 검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만 완전 무결하게 보안이 안전한 시스템은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나스픽스드가 보이죠. 패치가 아직 안 된 녀석들이 있습니다. 패치가 아직 안 된 녀석들이 있고 또 어떤 서비스들은 패치를 해버리면 의존성 트리가 깨지면서 서비스 자체가 굴러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패치를 치기 되게 애매한 게 레거시 코드인데 패치를 쳤을 때 서비스가 돌아갈까? 물음표가 성능상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물음표 잘 돌아갈까 물음표인 그런 녀석들이 많아서 레거시인데 보안 위협을 그대로 두고 이제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크리티컬을 빵으로 만들어라고 하면은 서비스 그 자체가 불능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모든 거를 이제 보안 위협을 없애려고 예방을 하는 것보다 보안 위협이 터졌을 때 어떻게 빨리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체계를 먼저 만드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툴들을 돌렸을 때 이제 나픽스드인 경우를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서 어떠한 보안 위협이 터질 수 있겠구나를 이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수나 이 보안 위협은 뭐 예방보다는 관리에 더 저는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요약을 하자면은 제 업무 특성상 오픈 소스를 많이 활용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 특성상도 오픈 소스를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망 공격이 점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고 이러한 이유는 소프트웨어 상호 의존성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션 크리티컬한 분야에서는 S보험 제출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보험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가 S보험을 생성하고 취약점 점검하는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보험 생성기가 동작하는 방식과 한계점을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점이 유의하여서 S보험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